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션저우의 어머니는 션가에서 꽤나 난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션가에 시집왔을 때 장남인 션우는 이미 10살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10살이나 차이가 났죠. 션우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션저우는 아직 흑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들 션저우를 션소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션진보가 이미 션우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오래전부터 션우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션저우와 그의 어머니 주엔씨는 더욱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션가의 재산을 조금도 차지하지 못할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션저우의 태도는 저로 하여금 그를 더욱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일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속에는 즉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편안하게 부유한 아가씨로 노후를 즐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응웬짜는 제가 한숨 쉬는 것을 보고 션저우 때문에 속상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내가 너한테 훌륭한 남자들 소개해줄게. 우린 그 사람 필요 없어. 션저우가 정말 이 일을 질질 끌기로 마음먹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옆에 있던 시로오도 따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 결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어? 달리 뭐가? 웬짜가 궁금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로오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셋째 삼촌처럼 되는 거지. 그 위치에 앉아있으면 근본적으로 아무도 그의 결혼에 간섭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깐요. 하지만 셋째 삼촌은 오래전부터 가문간의 정략 결혼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백영첨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 결혼하지 않느냐고. 그때 그는 차갑게 딱 2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시간 없어. 드넓은 인파 속에서 당연히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애는 원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그는 출장을 몇 번이나 가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조사할 수 있었을까요? 셋째 삼촌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일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나이까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정말 일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만 얘기하고 자자. 밤에 야외에 앉아 불을 피워 차를 끓이고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하늘을 보며 귓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불 옆에 앉아 서너 명의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대나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재빨리 불을 끄고 쉴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옌자오자오는 진짠지 가짠지 모르게 갑자기 제게 다가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방금 실시간 검색어 소식을 봤는데 누가 퍼뜨린 건지 모르겠네. 너 화 안 났어? 제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왜 화를 내? 그녀는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했습니다. 네가 정말 마음을 비운 걸 보니 나도 안심이 된다. 그녀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는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마음을 비우려면 먼저 마음에 담아야지. 나는 한 번도 그를 좋아한 적이 없는데 마음을 비울 게 뭐가 있어? 자오자오, 너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네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몇 번이나 누르든 내 대답은 하나뿐이야. 가짜는 절대 진짜가 될 수 없어. 그녀가 스스로 연출하고 연기하며 그 대형 마케팅 계정에 올린 뉴스에 일부러 좋아요를 누른 일은 어제 재빨리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모두들 그녀가 소문에 간접적으로 답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당연히 이 좋아요는 실수가 아니었고 전적으로 그녀가 사람들이 자신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단지 누르고 나니 뭔가 아니다 싶어 즉시 취소했고 수많은 애매한 추측을 남겼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녀는 즉시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내 계정은 매니저가 관리하는데 아마 언니가 실수로 잘못 누른 걸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제가 살짝 오 하고 소리를 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짜든 가짜든 나는 원래 관심 없어. 말을 마치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직접 통을 들고 민물 호수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통을 드는 것을 보고
옌자오자오가 자발적으로 말을 걸어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착한 일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민물 호수 위치 좀 알려줄래? 응웬자가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투가 그렇게 이상해? 예전에 내가 먼저 알려주려고 했을 때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가 일부러 숨기고 안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네.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의 시청자들은 즉시 공감했습니다. 옌자오자오랑 얘기하는 거 진짜 너무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제가 하는 말마다 함정을 파는 것 같아. 항상 순진하고 무고한 척하고. 샤오샤오가 몇 번이나 부인했는데 분명히 션저우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옌자오자오는 계속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네.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엔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입술을 깨물고 억울하게 괴롭힘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응엔자는 더욱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굴렀기에 당연히 옌자오자오가 무슨 속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민물 호수의 대략적인 위치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즉시 기분이 좋아졌고 재빨리 응엔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돌아가서 바로 션저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고생 끝에 현재 션저우는 예전의 부잣집 도련님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셔츠와 바지는 구겨지고 더러웠고 온몸은 진흙투성이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큼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만약 옌자오자오가 항상 사랑의 콩깍지가 신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그녀도 혐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션 오빠, 가서 샤워 좀 하는 게 어때요? 훨씬 상쾌해질 거예요. 씻는다는 말을 듣자 션저우의 마음속에는 즉시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온몸은 가려워서 미칠 지경이었고 매우 불쾌했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새 옷 사면 되잖아요. 그녀는 현재 션저우의 기분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만약 예전에 션저우가 그녀를 몰래 본부로 데려가 몇 번 씻겨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의 몸에도 벌써 이가 들끓었을 것입니다. 션저우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가서 보자? 두 사람이 막 일어서려는데 옌자오자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션 오빠,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요. 오빠 먼저 가 있어요. 션저우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녀와. 나 먼저 가 있을게. 그가 순조롭게 민물 호수를 찾았을 때 도착하자마자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가 일부러 자신을 따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샤오샤오, 거머리처럼 굴지 좀 마.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절대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가 입을 열자마자 제가 막 잡으려던 물고기가 갑자기 놀라서 제 손에서 빠져나가 재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안색이 즉시 차가워졌고 그를 불쾌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 너 낳을 때 힘을 너무 많이 주셨나 보네. 션저우가 멍하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진지한 얼굴로 명백히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네 머리는 문에 낀 것처럼 멍청한 거야?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 나는 너를 전혀 좋아하지 않고 너와 옌자오자오에게서 만리라도 떨어져 있고 싶다고.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가 입을 열어 대답하기도 전에 저는 갈수록 화가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민물 호수는 원래 내가 먼저 발견했고 내가 먼저 왔어.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얼굴이 왜 그렇게 두꺼워? 설마 이 호수까지 독차지하고 싶은 거야? 너 제정신이야, 션저우? 병원에 가서 뇌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저는 이 성가신 커플에게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거칠의 예의조차 차릴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션저우의 등 뒤로 돌아가 단호하게 발을 들어 그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즉시 그가 허우적거리며 호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제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은 즉시 하하라는 댓글로 도배되었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반면에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의 팬들은 저를 미친 듯이 욕하며
제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션저우는 원래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었고 제가 호수에 차버리자 그는 즉시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발버둥 치다가 그는 마침내 이 호수물이 자기 허벅지까지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똑바로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제가 차갑게 웃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카메라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고 싶었다면 더 이상 서로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면? 그것도 너희들 때문에 미친 거야. 션저우, 체면 좀 지킬 수 없어? 우리 약혼이 공식적으로 파기될 때까지 기다려. 그때 네가 옌자오자오랑 어떻게 놀아나든 나랑 상관없고 나는 원래 관심도 없어. 하지만 이 약혼은 우리 두 집안의 문제야. 인터넷에 가서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볼 용기는 있어? 션 할아버지의 체면은 네가 다 땅에 떨어뜨렸어. 자기 할아버지를 언급하자 션저우의 안색이 즉시 눈에 띄게 변했고 마치 서 있기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이전에 좋아요를 눌렀던 그 게시물은 당연히 그도 이전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면 짧은 시간이 지나면 뉴스의 열기가 저절로 식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옌자오자오의 좋아요 한 번으로 그 게시물은 즉시 검색어 순위 상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불쾌했지만 어차피 자신도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망설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나는 즉시 돌아가서 할아버지께 약혼 파기 문제를 말씀드릴 거야. 이 일은 조만간 해야 해. 그때가 되면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의 입은 항상 제 앞에서만 강했고 그에게 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심해. 이 약혼은 반드시 파기될 거야. 단 1분 1초도 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즉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션저우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지켜보겠어. 미리 말해두는데 만약 그때 가서 이 약혼을 파기하지 못하면 내 앞에서 개 짖는 소리나 배워. 그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약혼이 파기되면 나는 옌청신문 1면을 보름 동안 아니 한 달 내내 살 거야. 약혼이 순조롭게 파기되었다는 축하 기사를 실을 거야. 제가 가볍게 양팔을 벌렸고 태도는 갈수록 태연해졌습니다. 그가 결심이 굳을수록 제 기분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기다릴게. 저와 션저우의 유치한 말다툼은 즉시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특히 지금 션저우 자신이 우리 두 사람이 정말로 약혼 관계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이 일이 어떻게 더 이상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제 팬들은 모두 매우 놀랐지만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의 커플 팬들은 즉시 삼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만약 제가 션저우의 약혼녀라면 옌자오자오는 무엇인가? 제3자. 이 꼬리표는 원래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혀 더 이상 씻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제가 너무 심한 짓을 한다고 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자신의 약혼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그를 내시로 만들어도 억울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평생 처음으로 커플을 팠는데 하필이면은 이런 파렴치한 남녀라니. 오늘 나는 분명히 침대에서 잘못 내려온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왜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겠어? 너희들은 그냥 커플 팬이잖아. 내가 옌자오자오 팬인 건 생각해봤어? 션저우의 약혼녀는 샤오샤오와 옌자오자오 제3자라는 두 해시태그는 즉시 번개 같은 속도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들 옌자오자오가 션저우의 약혼녀인지 아닌지 추측했지만 오늘 그녀는 사람들에게 불륜녀라는 꼬리표를 정면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제가 아직 핸드폰을 보지 못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에게 교훈을 좀 주지 않으면 여전히 제가 만만한 홍시인 줄 알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것입니다. 나 씻고 싶은데 아직도 거기 서서 뭐해? 빨리 꺼져. 제가 차갑게 웃으며 몸을 돌리자마자 즉시 옌자오자오에 놀라서 멍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평생 연기력은 아마 이 프로그램에 다 쏟아부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즉시 붉어졌고 실망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와 션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샤오샤오 션 오빠가 곧 씻을 건데 아직도 여기 서서 뭐해? 누가 션 오빠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나와 그는 이미 어쨌든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어. 그는 내 것이 아니야. 그냥 손을 놓고 우리를 이어주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즉시 어이없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통을 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연기하니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션저우에 관해서는 방금 이성을 잃고 저와 한바탕 크게 싸운 후에야 모든 일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밝은 미소를 보자마자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머리는 즉시 망치로 맞은 듯 아팠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때 옌자오자오는 여전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활짝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션 오빠, 편하게 씻으세요. 제가 밖에서 지켜줄게요. 절대로 아무도 오빠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녀가 즐겁게 몸을 돌려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션저우는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알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지만 옌자오자오의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로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오자오. 옌자오자오가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션 오빠,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지켜줄 필요 없어. 먼저 돌아가.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돌아가. 나중에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옌자오자오는 순순히 네 하고 대답하고 몸을 돌려갔지만 그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그녀가 방금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항상 제가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꼈고 그저 처리해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은 즉시 더욱 불안해졌고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본부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감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오자오, 이리 좀 와봐. 감독이 직접 그녀를 부르자 그녀의 심장은 즉시 쿵쾅거렸고 거의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분명 큰일이 난 거야. 감독님, 무슨 일이에요? 장순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자오자오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잠시 중단합니다. 스태프가 좀 정리할게요. 자오자오, 들어와. 너랑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즉시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 있던 우리 일행은 본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wen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즉시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무슨 일이야? 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나와. 션저우의 약혼 사실이 공개됐고 그도 약혼을 파기하기로 동의했어. 잘 됐지 뭐. 제 가볍고 편안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로 이 약혼을 파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습니다. 응wen자는 제 말을 듣고 즉시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그녀가 본부를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지금쯤 옌자오자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거야. 제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고 태도는 여전히 매우 침착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일이 좀 더 시끄러워지게 놔두자. 그녀에게 교훈을 좀 주고 싶어. 응wen자는 즉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참지 못하고 올라가는 입꼬리를 숨기려고 애썼고 눈에는 즉시 통쾌함이 번뜩였습니다. 꼴 좋다. 드디어 속이 시원하네. 처음에는 누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사실을 공개할 생각인 줄 알았어. 그녀가 네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굴고 몇 번이나 너를 도발했는데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정말 너처럼 관대한 사람은 처음 봤어. 웬자가 일부러 한탄하듯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들은 그녀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제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이 얼마나 뜨거운지 완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저 옆에 있는 나무에 무심하게 기대어 태연하고 편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와 션저우의 약혼은 원래 두 집안이 어릴 때부터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면 조용히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른들과 상의해서 약혼을 파기하고 나면 누구를 좋아하든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옌자오자오를 데리고 다니며 큰 소리로 자랑했고 온 세상이 그가 옌자오자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본부 안에서는 감독이 이미 옌자오자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고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계속하자.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야생 생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에는 진원선, 이번에는 옌자오자오의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총 6명 중에 벌써 2명이나 망가졌으니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피비린내가 느껴져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웨이보를 열었고 쪽지함을 슬쩍 보기만 해도 온통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들을 스치듯 보고 그녀는 즉시 겁에 질려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 말들은 정말 너무 가혹해서 그녀는 더 이상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머리를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단 말이야. 나는 션저우가 약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녀는 션저우에게 인터넷의 소문이 사실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션저우를 좋아한다는 기색을 조금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제3자로 비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그녀 자신은 항상 제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생각할수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매니저의 분노에 찬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너 바보야? 이 바보야. 섬에 가기 전에 뇌를 집에 두고 왔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신신당부했잖아. 절대로 션저우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말고 샤오샤오를 건드리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내가 부탁한 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잖아. 옌자오자오, 나는 정말 팔자에도 없는 멍청이를 관리하게 됐네. 만약 예전에 매니저에게 이런 욕을 들었다면 그녀는 분명히 매우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말들은 조금의 상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가혹한 욕설에 비하면 일십도 안 됐습니다. 샤오 언니, 이제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샤오이는 화가 나서 머리가 아팠고 피곤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당장 웨이보 삭제해. 나머지 모든 일은 회사가 처리할게.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게 울었지만 그들이 다 나를 욕하고 있어요. 샤오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섬에서 얼마나 많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매일 욕먹지 않은 날이 있었어? 나는 정말 너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너는 원래 짜인 대본이 있는 쇼에나 어울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진짜 모습은 너무 멍청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앞에 서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션저우 일은 어차피 모든 게 공개됐으니 너는 반드시 그를 꽉 붙잡아야 해. 그가 도와주기만 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매니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오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났고 순간 이성을 잃고 그녀는 즉시 이 본부를 뛰쳐나갔습니다. 장숭이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즉시 감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냥 놔둬. 감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성격의 사람은 조만간 큰 코 다칠 거야. 옌자오자오는 저를 향해 곧장 달려왔습니다. 분노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제 얼굴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샤오샤오, 이제 만족해? 지금 온 인터넷이 나를 욕하고 있어. 너는 분명히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까지 너는 이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비웃음 당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지.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션저우와의 약혼 사실을 한 번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녀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옆에 서 있던 응웬자가 참지 못하고 저를 대신해 화를 냈습니다.
그만 좀 해. 몇 번이고 샤오샤오 앞에서 도발한 건 너야. 계속해서 그녀를 힘들게 한 것도 너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거야. 뻔뻔하게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로 따질 면목이 있어? 옌자오자오 연애하는 건 너랑 션저우잖아. 션저우 자신도 너한테 말 안 해줬는데 왜 샤오샤오가 너한테 말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야? 내가 억울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네가 직접 순진한 척 하면서 나와 션 오빠는 진정한 사랑이야. 우리를 이어주길 바라라고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제 말을 듣고 응웬짜는 경멸하듯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없어 정말. 저는 그녀가 마치 작은 폭죽처럼 저를 보호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이 갑자기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제 친부모조차도 다른 사람 앞에서 저를 이렇게 보호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옌자오자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해줄게. 만약 네가 그렇게까지 분수를 몰랐다면 이 약혼 사실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나는 원래 말할 생각이 없었어. 옌자오자오의 마음속에 즉시 억울함이 차올랐고 가슴이 마치 큰 돌에 막힌 듯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 했으며 더 이상 저와 논쟁하지 않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션저우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그의 품에 뛰어들어 크게 울었습니다. 그들이 다 나를 욕해요. 아주 심하게요. 원래 그녀는 왜 그가 이 사실을 숨겨서 자신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했는지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샤오위의 말이 그녀를 일깨워 주었고 이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빨리 션저우를 꽉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션저우는 즉시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안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보지 마.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심하게 욕하는지 오빠는 전혀 몰라요. 그들은 다 나를 제3자라고 해요. 내가 정말 제3자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해. 한 번도 샤오샤오를 좋아한 적 없어. 그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션 오빠, 오빠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항상 오빠와 함께 할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션저우는 즉시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 깊은 말들이 잠시 그의 마음속 갈등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진실한 감정 앞에서 절대로 그녀를 저버릴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옌자오자오를 몇 마디 더 위로한 후 그는 즉시 핸드폰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때 완전히 안정되었고 비록 그 약혼이 있다고 해도 그녀는 션저우가 자신에게 일편단심이 되도록 만들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손에 든 핸드폰을 꽉 쥐고 고개를 숙여 재빨리 웨이보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옌자오자오 제 일로 공공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먼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이전에 션저우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샤오샤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약혼녀라는 타이틀을 가진 샤오샤오는 한 번도 진실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사람들에게 욕먹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누가 진짜 속셈이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셋째, 저와 션저우는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그녀는 즉시 앱을 종료했고 더 이상 어떤 댓글이나 메시지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그녀가 게시물을 올린 시점과 동시에 저도 제 웨이보에 다른 글을 올렸고 심지어 상단에 고정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샤오샤오, 저와 션저우의 약혼은 원래 두 집안이 정한 것이며 양측은 명목상의 약혼 관계일 뿐 전혀 감정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이 일은 옌자오자오가 정말로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그녀는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부디 언행에 주의하여 악의적인 말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옌자오자오를 한 번도 제3자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미 폭로했을 것이고 게다가 제가 게시물을 올린 시간은
그녀의 게시물보다 정확히 1분 빨랐습니다. 응웬짜는 즉시 제 게시물에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렀고 잠시 훑어보다가 옌자 오자오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네가 직접 봐. 응웬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즉시 핸드폰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제 해명글을 상단에 고정한 후 앱을 종료했고 응웬짜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아무렇게나 훑어보았고 표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라지. 어차피 해야 할 말은 내가 다 분명히 했으니까. 저는 원래 그녀가 저에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단지 제 마음의 평안뿐이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샤오위의 목소리가 즉시 분노에 차올려 퍼졌습니다. 옌자오자오,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웨이보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 일은 회사가 처리할 거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전과 달리 이번에 옌자오자오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강경해졌고 샤오위에게 반박까지 했습니다. 샤오 언니, 제가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히 옌샤오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녀는 제가 망신당하는 걸 보고 웃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녀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샤오이는 그녀 때문에 화가 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청한 데다 고집까지 세서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너랑 말 안 해. 네가 직접 인터넷에 가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욕하는지 봐. 옌자오자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샤오위가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너가 한 말들은 여론을 옌샤오 쪽으로 몰아갈 수는 있겠지만 전제는 옌샤오가 너보다 먼저 글을 올리지 않았을 때 네가 우위를 점할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옌자오자오의 머리는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돌아갔고 즉시 되물었습니다. 제가 글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그녀가 글을 올린 걸 못 봤는데요. 샤오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너와 동시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야. 심지어 너보다 1분 더 빨랐다고. 옌자오자오, 너는 정말 좋은 패를 들고도 다 망쳐버렸구나. 샤오위는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예전을 생각해보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스캔들 투성이인 연예인이었고 매일 사람들에게 심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완전히 이미지를 세탁했고 팬 수는 거의 10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전에 루치를 쓰레기 같은 연예인의 매니저라고 비웃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옌자오자오는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웨이보를 열어보았습니다. 제 게시물을 보고 나서 다시 자기 게시물을 보니 누가 옳고 그른지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먼저 그녀를 위해 말을 해주었는데 진짜 제3자인 그녀는 오히려 저를 미친 듯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비난받아야 할지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제가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녀보다 정확히 1분 먼저 글을 올려 그녀를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화면에 떨어져 눈앞의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연예계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 전화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 옌수였습니다. 처음에 옌자오자오가 연예계에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 모두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 옌수는 항상 연예계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딸이 착실하게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는 너무 야망이 컸고 그녀는 항상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옷장에는 명품 가방과 신발이 가득한 삶을. 오랫동안 그녀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서러워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전화기 저편에서 옌수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니 얘야? 흑흑 다들 나를 욕해요 엄마.
옌수가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인터넷의 말들은 보지 마. 엄마는 네가 무고하다는 거 알아. 만약 션저우가 약혼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분명히 너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을 거잖아. 그렇지? 자오자오, 엄마 말 들어. 집으로 돌아와. 그 애랑 헤어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연예계 일에 신경 쓰지 마. 옌자오자오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조용히 어머니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워서 듣는 사람을 매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안도감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연예계를 떠나고 싶지도 않고 션저우와 헤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전화기 저편에 옌수가 잠시 멍해졌고 목소리가 더 엄해졌습니다. 자오자오, 션저우는 약혼녀가 있는데도 너한테 말 안 했어. 그 애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온 인터넷에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일은 그 애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옌자오자오는 본능적으로 여전히 션저우를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는 옌샤오와 약혼을 파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도 옌샤오가 이 일을 프로그램에서 공개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모든 게 옌샤오 잘못이에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옌샤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전화기 저편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숭옌산. 그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아내의 핸드폰을 바로 빼앗았습니다. 아빠가 너랑 얘기 좀 하자. 옌자오자오 옌샤오는 션저우의 정식 약혼녀인데 그녀가 뭘 잘못했는데? 설마 그녀가 너랑 션저우가 눈앞에서 애정행각하는 걸 얌전히 보고 네가 매일 그녀를 도발하는 걸 봐야 그게 옳은 거냐?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남의 약혼을 망친 건 바로 너야. 아빠가 한 번 더 말한다. 당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션저우와 관계를 끊고 빨리 짐 싸서 집으로 돌아와.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목소리에는 고집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돌아가요. 션저우는 저 하나만 사랑해요. 나중에 저는 그와 결혼해서 션가의 안주인이 될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남의 편을 들어요? 설마 저는 아빠 친딸이 아니에요? 저편의 숭옌사는 화가 나서 말을 잃었습니다. 네가 내 친딸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너를 목 졸라 죽였을 거야.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도 감히 큰 소리를 쳐? 옌자오자오는 이때 매우 실망했고 그녀는 왜 부모님이 항상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생 그 낡고 허름한 시골집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똑같이 옌청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호화로운 별장, 고급 아파트에 살고 5성급 레스토랑에 가고 비싼 명품 가방을 쓰는데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실망해서인지 전화기 저편의 숭옌사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션저우는 전화를 다 받고 돌아오자마자 즉시 그녀를 품에 꼭 안고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실시간 검색어 내리라고 했어. 괜찮을 거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아마 그 실시간 검색어를 내리기 위해 그는 션우에게 오랫동안 전화를 걸어 빌었고 한바탕 욕을 먹고 나서야 도움을 받기로 동의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션저우의 품에서 옌자오자오의 기분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방금 부모님이 전화해서 저를 심하게 욕했어요. 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약혼을 망친다고요. 션저우 오빠를 위해 저는 부모님까지 포기했어요. 오빠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션저우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아마도 옌자오자오의 이 깊은 감정이 그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약속할게.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나는 즉시 돌아가서 옌샤오와의 약혼을 파기할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약혼하자.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옌자오자오는 즉시 더 안심했습니다.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션저우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즉시 연예계를 떠날 것입니다. 어차피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것이 매일 연예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니깐요. 처음에 션저우는 그 실시간 검색어만 지우면 이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웨이보를 열자마자 그는 옌자오자오가 멋대로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고 안색이 즉시 창백해졌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오자오, 네, 웨이보 왜 이래?
옌자 오자오가 멍하니 그를 쳐다보며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제 웨이보가 왜요? 누가 너보고 그런 글을 올리라고 했어? 션저우가 화를 내며 크게 물었습니다. 제가 글을 안 올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놔둬야 하나요? 욕먹는 건 오빠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오빠는 신경 안 쓰겠죠. 그들이 저를 얼마나 심하게 욕하는지 알기나 해요? 션저우의 안색은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왜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했어? 그녀의 이 게시물이 그의 가족에게 보이면 분명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장 그 글 삭제해. 삭제 안 해요. 오빠가 평생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옌샤오 자신도 제가 제3자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설마 오빠는 여전히 제가 불륜녀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션저우가 어쩔 수 없이 설명했습니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옌자 오자오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션저우의 손을 끌고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곧장 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원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션저우, 옌샤오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말해줘요. 내가 제3자인가요? 아닌가요? 제 얼굴을 보자 션저우의 온몸이 즉시 뻣뻣해졌습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것을 볼수록 옌자 오자오의 심장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방금 한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거짓말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원래 나와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였어. 이 일은 네가 직접 말한 건데 설마 잊어버린 거야? 션저우의 마음속에 갑자기 까닭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왜 모든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제가 조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정식 약혼녀였습니다. 제 태연한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즉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억울하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옌자오자오의 억울하고 상처받은 표정을 보자 그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마침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속인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옌샤오와의 약혼을 파기할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옌자오자오의 안색이 즉시 확 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는 옌자오자오의 부모님인 옌수와 숭옌산이 이때 아마 매우 무거운 마음에 잠겨 있을 것입니다. 옌수가 몇 번이고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나무랐습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요? 애가 겁먹었잖아요. 숭옌산이 이를 갈며 분노에 차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개가 겁먹은 것처럼 보여? 지금쯤이면 아마 명문가에 시집가서 부잣집 사모님 될 꿈에 부풀어 있겠지. 그리고 그 옌샤오는 예냐오 후이의 친딸이야. 자오자오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예냐오 후이가 뒤에서 우리가 자식 교육을 얼마나 못 시켰는지 비웃을지 몰라. 옌수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기 딸이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오자오를 너무 박대했던 걸까? 잠시 후 두 사람의 작은 아들인 숭징이 농구공을 튕기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태연하게 농구공을 통해 정확하게 던져넣고 의자에 털썩 앉아 손으로 배를 감싸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집에 뭐 먹을 거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숭징의 태평한 모습을 보고 옌수는 더욱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샤오징, 너는 엄마 아빠가 너희 남매를 박대한다고 느낀 적 있니? 숭징이 멍하니 손을 들어 어머니의 이마에 의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엄마, 열나요? 왜 이상한 말을 해요? 옌수가 아들의 눈을 흑이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엄마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숭징이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당연히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는 즉시 매우 진지하게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 문제만 봐도 그래요. 가장 햇빛 잘 드는 좋은 방은 엄마가 다 누나한테 줬잖아요. 그럼 제 방은요? 창문도 없고 침대랑 책상 빼고는 몸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나가 중학교 때 일주일 용돈이
500위안이었잖아요. 그럼 저는요? 왜 지금 저는 100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옌수가 서둘러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즉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서 박대받는 사람은 작은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비록 션가 쪽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지만 인터넷의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잠시 후 다시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의 일은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응웬짜는 제가 너무 관대하다고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분명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야. 제가 태연하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관대한 게 아니라 그냥 션저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든 내가 왜 신경 써야겠어. 만약 오늘 내가 옌자오자오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약혼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시로오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윙크하며 고개를 기울여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약혼녀 같은 거 없어. 두 사람 나랑 정략 결혼하는 거 고려해봐. 제가 웃으며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정말 너랑 사귀면 배씨, 셋째 삼촌이 내 가죽을 벗길 거야. 시루오의 성격은 정말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친구로는 좋지만 연인이 된다면 저는 그에게 전혀 설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편안하게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달콤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만나 삶의 색채를 더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절대로 더 이상 불필요한 번거로움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루오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눈에는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적지 않은 미인을 만났지만 저처럼 그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붓으로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게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때의 표정은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에 그대로 담겨받아 건너편으로 전송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넓은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 태블릿 화면에도 그 영상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리차오는 거의 숨을 죽이고 조심해서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화면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리차오가 재빨리 신중하게 태블릿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락 도련님은 아직 젊어서 예쁜 아가씨를 보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 누구나 그런 감정을 겪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뼈마디가 뚜렷한 긴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리차오가 몰래 눈을 들어 자기 앞에 남자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백영첨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어서 이때의 진짜 감정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리차오는 속으로 식은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셋째 어르신 밑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월급은 후하지만 그 대가로 매일 긴장감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셋째 어르신,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백영첨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가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막을 세게 치는 것 같아서 리차오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그녀를 좋아하는 건가? 리차오가 다시 자기 앞에 남자를 곁눈질했습니다. 30세도 안 된 남자가 이미 매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타고난 권위적인 기질로 압도하여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영첨은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선이 날카롭고 각졌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눈은 길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 타고나기를 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눈 속에서 리차오는 조롱 외에 다른 감정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시루오와 제 이야기를 언급할 때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살짝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차오는 이 남자가 원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마 일시적인 호기심일 겁니다. 백영첨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리차오의 온몸에 즉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이 시선이었습니다. 경멸과 누구도 안중에 없는 듯한 오만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감히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았다면 분명 오래전에 맞았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션저우가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그의 거리는 그리 가깝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인 주이엔 씨의 분노에 찬 욕설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이면 벌써 길거리에 내쫓겼을 거야. 밖에서 어떻게 놀든 엄마는 상관 안 해. 누구랑 놀든 더욱 상관 안 하고. 하지만 너와 옌샤오의 약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너와 옌샤오가 결혼하고 나면 그때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 밖에 첩으로 두면 되잖아? 왜 굳이 옌가와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녀가 이때 꺼리는 것이 우리 집이 아니라 션 할아버지가 불쾌해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션저우가 매우 무력하게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파혼 얘기를 꺼낸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누가 제 말을 들어주기는 했나요? 왜 아무도 안 들어줘? 정말 파혼하고 싶어도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이엔 씨는 들을수록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와 아들의 신분은 원래 매우 미묘했는데 이제 션저우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션 할아버지는 분명히 뒤에서 크게 노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다 공개됐으니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없어. 션저우는 완전히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고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할티. 주이엔 씨도 이 아들에게는 방법이 없었고 그저 분노를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수습할 방법이 있어. 정말 약혼을 파기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은 네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모든 책임을 옌 가쪽으로 떠넘겨야 해.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제 머리 위로 떠넘겨서 제가 모든 비난을 감수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해? 연예계에 발을 들인 이후로 옌샤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그 애는 한 번 더 욕먹는다고 신경 쓰지도 않을 거야. 주이엔 씨는 원래 미래의 며느리인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션 할아버지와 우리 집이 예전부터 친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저는 션가의 문턱이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어. 이 일은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해. 그리고 네가 멀리까지 가서 그 리얼리티 쇼에 참여했으니 반드시 1등을 해야 해. 션저우의 눈에는 이때 옌자오자오가 여전히 어릴 때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준 그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의 인연은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중학교가 함께 주최한 봄 소풍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션저우가 물에 빠졌고 옌자오자오가 그를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잠겼을 때 션저우의 의식은 희미하게 작은 소녀의 모습이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가냘프고 약한 몸으로 그를 기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잠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바로 옌자오자오였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서둘러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션저우의 마음속에는 항상 눈앞에 이 소녀에게 특별한 호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보호받고 보살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오자오, 프로그램이 끝나면 내가 너를 집에 데려가서 부모님께 인사시킬게. 분명히 그분들도 너를 아주 좋아하실 거야. 비록 이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좀 부족했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는 저는 션저우가 완전히 진심이고 결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옌자오자오를 잘 보호할 것입니다. 옌자오자오는 이 말을 듣고 마치 매우 놀라고 기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네가 내 목숨을 구했잖아. 우리 엄마는 자기 아들을 구해준 너에게 분명히 감사해야 할 거야. 션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옌자오자오의 얼굴에 미소가 잠시 멈칫했고 그 후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 핸드폰도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저는 제 어머니인 천란의 전화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즉시 왜 션저우와의 약혼을 파기하냐고 저를 따졌습니다. 연예계에서 아직도 망신을 덜 당했니? 이제 우리가 겨우겨우 기어 올라간 그 약혼까지 네가 망쳐? 저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너무 날카로워서 고막이 욱신거렸습니다. 엄마, 이 일은 제가 파혼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파혼하고 싶은 사람은 션저우예요. 엄마는 이 일에서 제가 무슨 결정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설령 옌가가 나서서 개입한다고 해도 션가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 결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가 정략 결혼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 필요 없어. 어떤 수단을 쓰든 너는 션저우를 꽉 붙잡아야 해. 옌샤오, 누가 션가의 안주인으로 있는 한 그가 밖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두든 그들은 영원히 너를 넘어설 수 없어. 철라는 여전히 이 결혼이 그렇게 쉽게 파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션가 쪽에는 아직 션 할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손을 들어 얼굴 반쪽을 가리고 점점 퍼져나가는 차가운 시선을 감추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냐 오후이가 밖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두는지 그녀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본궁이 하루라도 살아있는 한 너희들은 영원히 첩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혐오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옆에 누워있는 남자가 어떤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는지 누구의 침대에서 막 내려왔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정말 너무 더럽습니다. 저는 정말 제 어머니가 그런 삶에 정말 행복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각자 자기만의 선택이 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즉시 천란의 날카로운 비난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응웬자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분명히 방금의 불쾌한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마지막 말은 네가 션저우를 붙잡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아였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녀의 딸이 아니라 단지 한 남자를 붙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샤오샤오, 괜찮아? 응웬자가 걱정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마지못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족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응웬자가 가슴을 치며 의리 있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안심해. 나중에 네가 정말 갈 곳이 없으면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사실 나도 재벌 2세야. 저는 즉시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해? 응웬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들어 저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그만해, 아가씨. 나한테 맞춰주는 척하지 마. 그녀의 이때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고 어째서인지 저는 갑자기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집은 정말로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생에서는 그저 얌전히 분수를 지키며 한가로운 재벌 2세로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단순한 것들조차 실현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샤오치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활기차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그 시스템은 긴 여정 내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시공관리국에서 저에게 지급한 노후 자금은 모두 샤오치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뭐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내 노후 자금은 돌려줘야지.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갑자기
제 핸드폰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루치가 전화했고 서둘러 웨이보를 열어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네, 나쁜 소문이 퍼졌어. 제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더 이상 퍼뜨릴 나쁜 소문이 남아있기나 한가? 루치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밍 사장님 일이야. 그녀가 언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소속사 사장인 민성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성이 바람 피우다 들켰을 때 그는 자신의 어린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며 저를 남의 가정을 파괴한 제3자라고 크게 욕했습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찍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그때 저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거의 치욕의 기둥에 못 박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민성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손에 쥔 권력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저는 단지 작은 연예인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고개를 숙이고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예시를 다시 생각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이 일을 밝히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 제가 루치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는 즉시 잠시 멍해졌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피해가 가고 말고야? 나는 원래 회사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기껏해야 그만두면 그만이지. 나도 여기서 평생 고생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너는 잘 생각해야 해. 정말 폭로하면 밍 사장님한테 미움을 살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예계에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야. 루치는 제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큰 배경도 없고 성격은 또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쉽게 구실을 찾아 괴롭히기 쉬웠습니다.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내 계약은 이미 만료됐잖아? 만료된 건 맞지만 만약 사람들이 일부러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거야. 루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시루오 쪽을 쳐다보았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단 이 일부터 해결하고 나서 생각하자. 알았어. 루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여러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증거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야 했을 때도 저는 민성의 괴롭힘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실이 다시 파헤쳐지자 저는 즉시 실시간 검색어에서 비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대량의 여론 조작 부대를 고용하여 여론을 유도했고 목적은 분명히 저를 영원히 재기불능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저를 폄하하기 위해 기사를 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제가 시루오를 돌아보며 상기시켰습니다. 시루오, 우리 사이에 합의 있지 마. 계약 해지 문제는 이때 제가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루오가 즉시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들며 자신있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안심해. 모든 일은 내가 있으니 괜찮아. 옆에 서있던 응웬자는 인터넷의 댓글들을 읽고 안색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민성의 아내까지 끼어들어 저를 짓밟고 매우 심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 팬들은 사실 적지 않았고 대부분 이 생존 리얼리티 쇼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 저는 그들도 자신들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감히 큰 소리로 옹호하지 못하고 모두 조용히 움츠러들어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웬자는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회사야? 샤오 돌아가면 당장 계약 해지하고 우리 회사로 와. 저는 웨이보에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에는 민성이 저에게 메시지로 괴롭혔던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두 번째 게시물에는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민성은 분명히 저에게 손을 대려고 했지만 저는 즉시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세 번째 게시물에는 민성이 최근에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내가 순순히 그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지에 한 번도 답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제 개인 페이지 상단에 다른 동영상을 고정했습니다. 민성과 그의 어린애인이 친밀하게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린애인은 저와 같은 회사 소속으로
지금까지 저를 짓밟으려는 시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든 회사는 항상 그녀를 보호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고 싶었다면 그럼 모두 함께 파멸하자. 핸드폰을 들고 저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매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외롭게 싸우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반격할 겁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개인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적지 않은 가혹한 저주의 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제 팬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호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받는 느낌은 어릴 때부터 제 가족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몇 명 없었습니다. 연예계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경멸의 눈빛과 조롱하는 말투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팬들은 그제야 제가 웨이보에서 사건을 해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마치 힘을 얻은 듯 일제히 일어나 반격했습니다. 제가 입꼬리를 살짝 구부리고 위챗을 열어 민성에게 짧은 메시지 한 줄을 보냈습니다. 민 사장님, 이번에는 당신 차례예요. 제가 보낸 선물 잘 받으세요. 같은 시각 민성의 개인 웨이보 계정과 회사 계정 모두 네티즌들의 맹렬한 공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애인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파렴치함의 극치를 달렸다고 할 수 있었고 그의 아내조차도 네티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불륜 현장을 덮쳐 제3자를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었지만 그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입만 열면 되지만 해명하려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낮추고 제발 빌게 라고 말했습니다. 옌샤오, 우리 화해하자. 빨리 그 게시물들 좀 지워줘. 무슨 일이든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제가 가볍게 웃으며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밍 사장님, 예전에 제가 당신에게 화해할 기회를 줬지만 당신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였어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원래 다시 언급할 생각이 없었어요. 누가 저를 폄하하는 기사를 샀는지 당신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요. 민성은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라. 지금 너는 거의 1000만 명의 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멍청해도 이 시점에 너랑 시비를 걸겠어? 지금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온 인터넷에 욕을 먹던 스캔들 투성이 여자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저를 회사의 간판 연예인으로 키울 계획으로 새로운 계약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 문 앞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썩은 계란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하자. 네가 돌아오면 우리 다시 상의하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너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냥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할게. 됐어? 민성은 화가 나서 계속 머리를 극적였고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저와 회사의 계약은 원래 1년이었고 이미 만료됐어요. 재계약할 필요 없어요. 민성은 제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즉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방금 높은 가지에 올라탔다고 이제 우리 회사를 차버리려는 거야? 제가 태연하게 손을 들어 가볍게 손톱을 튕기며 조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사장님, 제가 높은 가지에 올라탔든 아니든 저는 여전히 이 쓰레기 같은 회사를 차버릴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는데 제가 당신과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말을 마친 후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민 부인도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녀는 위챗에서 계속해서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반복해서 보냈고 남긴 메시지는 온통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제야 그녀의 친구 추가 요청을 가볍게 수락했습니다. 밍부인의 친구 추가 요청을 수락한 후 저는 즉시 장문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온통 끝없는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긴 글을 읽을 흥미가 없었고 즉시 그녀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밍부인, 이 일은 오래전에 지났는데 저는 정말 무슨 이유로 당신이 예시를 다시 파헤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대체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켰는지. 분명히 누군가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제가 민성의 제3자라는 누명을 썼던 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캔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똑같이 할 수 없겠습니까? 제 말은 재빨리 밍부인을 일깨웠습니다. 이 기사는 원래 그녀가 퍼뜨린 것이 아니라 주이엔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용하여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기 아들의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션저우가 저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동시에 자기 아들의 책임을 깨끗이 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이엔 씨가 감히 저를 이용하여 션저우를 감싸준다면 왜 밍 부인이 제 일을 이용하여 불에 기름을 붓고 모든 사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민성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게 돕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션가와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더라도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다른 목표로 불길을 돌릴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이엔 씨는 즉시 민가를 대신해 총알바디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원래 바람에 휩쓸리기 쉬워서 모든 것이 션저우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션저우의 계정으로 몰려가 미친 듯이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져야지 엄마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치다니 정말 엄마의 착한 아들이네. 그 엄마의 그 아들, 이 모자는 정말 한통 속이구나. 자기가 파혼하고 바람 피우는 건 괜찮고 옌샤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순식간에 션저우의 웨이보는 완전히 점령당했고 옌자 오자오의 계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녀는 어제의 일이 순조롭게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션저우 어머니의 신들린 조작으로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심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션저우 오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옌자 오자오가 당황하며 핸드폰을 들고 그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션저우는 원래 인터넷의 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오늘 오후에 옌자 오자오가 제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그는 아마 대략 주이엔 씨가 손을 쓴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제 사건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제가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이엔 씨에게 강력하게 반격했습니다. 자오자오, 보지마.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이 말을 듣고 저는 옌자오자오가 이미 망연자실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녀가 션저우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그의 큰형이 나서서 뒷수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옌자오자오는 아마 마음속으로 미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녀가 션저우를 냉철한 총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지금 보니 그는 총재의 기품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힐 생각은 없어요? 션저우가 마지못해 웃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홍보팀에서 처리할 거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안심하고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해. 옌자 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이렇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녀가 안심하고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션저우 오빠, 우리 그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죠. 안 돼. 션저우가 즉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해. 옌자 오자오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가 대체 어디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 재정 상태는 아직 1팀과 꽤 큰 격차가 있잖아요. 저는 그녀가 정말로 머릿속으로 소리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이건 격차가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지. 하지만 션저우는 이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고 마치 이미 계획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심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따라잡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이번에 주인 씨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자 션가 쪽에서는 전혀 나서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주인 씨 자신이 직접 션우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인터넷에 소문을 빨리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녀의 나이와 지위를 고려하면 아마 귀족계의 부인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션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주 이모, 제가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금 매우 화가 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주이엔 씨의 심장은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네가 할아버지 앞에 가서 이 일을 일러 바친 거지? 션우가 살짝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아직 눈이 멀지도 귀가 먹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인터넷에 가서 보세요. 주 이모네 집안은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욕을 먹고 있어요. 누가 못 보겠어요? 주이엔 씨는 화가 나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우리는 어쨌든 한 가족이잖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션우는 재빨리 할아버지가 그에게 보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내리지 마. 그냥 사람들이 욕하게 놔둬서 정신 좀 차리게 해. 혼내주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하늘을 한 손으로 가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 거야. 정말 꼴불견이야. 여기까지 듣고 주이엔 씨는 부끄러워서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옌자오자오와 션저오는 마치 인터넷의 욕설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듯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해킹을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들이 이전보다 더 은밀하게 반해킹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임무에 참여했고 시청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계좌 잔액은 즉시 급증했습니다. 28일째 되던 날 이 팀의 재정은 심지어 우리 1팀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이 속도는 정말 사람을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시로오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놀렸습니다. 보아하니 이번에는 내 팀이 1등할 기회는 없겠네. 응웬자가 즉시 달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1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의 경험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 그녀가 여기서 얻은 경험과 우정은 아마 돈으로도 살 수 없을 거야. 옆에 서 있던 탕밍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전적으로 동의해. 바로 그때 장순이 마이크를 들고 나와 즐겁게 알렸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임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시루오가 즉시 머리를 감싸며 투덜거렸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장순이 히히 웃으며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둘러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번 임무는 꽤 높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이 무인도에는 부펑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미 산 정상에 깃발을 하나 꽂아두었습니다. 게스트들은 행동에 나서서 오늘 오후 3시 전에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깃발을 가져와야 합니다. 부펑산까지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모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제 안색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이게 도전이라고? 그냥 원주민 한 명 찾아서 우리를 산으로 안내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뭐. 장숭은 제 말을 듣고 즉시 할 말을 잃었고 한참 동안 굳어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가 방법을 생각해냈어도 그렇게 다 까발리면 안 되지? 좀 비밀스럽게 할 수는 없어? 제가 즉시 경멸하듯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머리가 돼지가 아닌 이상 누가 생각 못하겠어? 내가 굳이 숨길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까지 듣자마자 저는 션저오와 옌자오자오의 안색이 즉시 변하는 것을 살짝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제가 일부러 자신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숭은 그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들 빨리 행동에 나서
옌자오자오가 즉시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장승 오빠, 이번에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면 보상이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그럼 보상이 뭔지 미리 좀 알려줄 수 있어요? 1등은 국내 유명 잡지의 표지 촬영 기회와 1만 위안의 상금입니다. 2등은 5 영위안, 3등은 3 영위안입니다. 저는 아마 그녀가 설령 우리 1팀이 1등을 하고 자기네 2팀이 3등을 하더라도 현재 재정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 팀이 절대로 그들을 앞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잡지 표지 촬영 기회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옌자오자오의 눈에서 야망과 강렬한 갈망의 빛이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션저우를 돌아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션저우 오빠,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1등을 해야 해요. 션저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켰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두 사람은 즉시 우리를 따라 함께 바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의 나이든 여성인 갈리 할머니와 꽤 친했습니다. 응웬자는 그녀의 손자에게 우리를 산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갈리 할머니는 손재주가 매우 좋고 옷감 짜는 솜씨로 유명해서 부족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우리가 갈리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션저우와 옌자오자오는 부족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행은 즉시 두 갈래로 나뉘어 각자 행동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 뜻에 맞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동행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갈리 할머니는 원래 매우 친절하고 열정적이어서 당연히 그녀는 부펑산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즉시 기쁘게 손자가 우리를 산으로 안내하도록 동의했습니다. 봇, 네가 이들을 산으로 좀 데려다 주겠니? 그녀가 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봇은 꽤 과묵하고 말이 없어서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마디 더 나눈 후 봇은 즉시 우리를 데리고 부족을 떠나 부펑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을 벗어나기도 전에 봇은 촌장에게 불려가 몇 가지 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안색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자. 봇이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우 흥미로워서 걸으면서 그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옷감을 잘 짜는데 다른 부족들과 교환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제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아구 부족과 연락해보는 건 어때? 그들은 사냥을 아주 잘해서 분명히 너희는 옷감으로 그들의 돼지고기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봇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며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아구 부족과 달리 바부 부족은 대부분 노인 여성 아이들이어서 사냥에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부족은 분명히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해보고 싶다면 내일 내가 너를 데리고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어. 예전에 나도 아구 부족과 거래한 적이 있어. 봇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무언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부펑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아. 너희들 나 따라갈래? 이 길로 가면 아주 빨라. 3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제가 즉시 그에게 그 길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되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봇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자주 그 길로 다녀. 심지어 훨씬 더 쉬워. 부펑산 정상에 서면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주 산에 올라갔습니다. 보통의 등산로는 꽤 험난했기 때문에 이 지름길은 바로 그가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응웬자와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 따라갈까? 시루오가 즉시 말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안 가면 바보같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어? 가자. 그 말을 듣고 봇은 재빨리 우리를 다른 길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시각 션저우와 옌자오자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걱정 없는 듯 여유롭게 산책하듯 걸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때 옌자오자오가 매우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들이 확실히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션저우 오빠,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이겼어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두 사람은 방금 촌장을 만나 별도의 거래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들이 우리 네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할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보시 우리를 빙빙 돌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도 도착하지 못하게끔 준비했을 것입니다. 션조우는 오히려 약간 걱정하는 듯 서둘러 재촉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좀 서두르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은 오후 3시 전에 산에 못 올라갈까봐 걱정돼. 옌자오자오가 즉시 삐치며 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션조우 오빠,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마 비가 막 그쳐서 길과 산이 질퍽하고 축축해졌습니다. 진흙이 신발 밑창에 단단히 달라붙어 걸을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해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없었습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빽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겨우 몇 가닥의 빛만 희미하게 비추었으며 신발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즉시 짜증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이,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그녀가 길 안내인에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 길은 확실히 맞아요. 부펑산으로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뿐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옌자오자오의 기분은 거의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런 길을 그녀는 절대로 정상까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션조우 오빠, 저 정말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션조우도 이때 상황이 그녀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그가 지금까지 너무 순탄하게 살아온 것을 보고 일부러 이 프로그램에서 평생의 고생을 다 겪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오자오, 착하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옌자오자오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가 곧 도착한다는 거야? 분명히 아직 멀었는데, 지금은 오르막길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 아직 산기슭에서도 한참 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못 걷겠단 말이에요. 그녀가 계속해서 칭얼거렸습니다. 션저우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설마 우리 산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포기할 거야? 옌자오자오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비록 3등을 하더라도 그들은 3영위안의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그녀가 포기하면 이 3영위안조차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이 팀은 절대로 우승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산에 오르기만 하면 그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네 사람은 이때 분명히 보색에 이끌려 길을 헤매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한참 생각한 끝에 옌자오자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션저우에게 애교를 부리는 듯 했습니다. 션저우 오빠, 그냥 오빠가 저 업어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션저우의 안색이 즉시 굳어졌고 그는 거의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너를 업으라고? 그녀가 토라졌습니다. 왜 그런 태도를 보여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업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겨우 45끼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원래 이때 션저우는 이미 지쳐서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업어달라고 언급하는 것을 듣자 저는 그의 기분이 즉시 폭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팬들은 즉시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화면 너머로도 션저우의 분노가 느껴져. 누가 안 피곤하겠어? 왜 션저우는 어이, 하지만 걔는 걔 남자친구잖아. 여자친구 업어주는 게 무슨 문제야? 잠시 고민한 끝에 션저우도 마침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자오자오. 만약 네가 정말 피곤해서 더 이상 못 걷겠으면 우리 그냥 이번 임무는 포기하자. 그 말을 듣고 옌자오자오는 즉시 토라졌고 매우 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 표지 촬영 기회 아직도 갖고 싶은데요. 션저우는 즉시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협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부축해서 가는 건 어때? 옌자오자오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는 부축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녀를 업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짜증을 내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질퍽한 길을 힘들게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원래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션저우가 분명히 마음이 약해져서 자발적으로 그녀를 업어주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산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 완전히 기진맥진했고 겨우 오후 3시 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옌자 오자오는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들이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기슭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누군가가 이미 정상에 먼저 서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저건 설마 옌샤오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션저우는 이때 이미 지쳐서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옌자오자오는 마치 힘을 얻은 듯 즉시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으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정말로 정상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오래전부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그녀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힘들게 온 힘을 다해 1등을 차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모든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방금의 모든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때 저는 원래 풀밭에 편안하게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눈을 반쯤 감고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나뭇잎이 즉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두 사람도 너무 느리네. 대체 어떤 길로 왔길래 이 꼴이 된 거야? 한번 훑어보니 저는 그들 두 사람이 온통 진흙투성이이고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인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 네 사람은 정말 헬리콥터를 타고 바로 산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옷은 깨끗하고 단정했고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옌자오자오는 고개를 숙여 자신을 내려다보고 다시 우리를 쳐다보았고 안색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부족장과 약속했고 절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원주민들이 약속을 어기고 조금의 신의도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를 무시하고 장숭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숭 오빠, 다들 다 올라왔으니 이제 이번 임무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까요? 장숭이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목을 가다듬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1등을 차지한 팀은 바로 우리 1팀입니다. 원래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옌샤오였지만 그녀가 잡지 표지 촬영 기회를 양보하며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등은 옌샤오와 시로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등은 2팀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입니다. 지금까지 1팀이 소유한 총 금액은 25영위안입니다. 제 개인 돈은 15영위안이고 시로오는 10영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션저우와 옌자오자오의 이 팀은 25, 300위안을 소유하고 있으며 1팀보다 정확히 300위안 더 많습니다. 이번 임무는 프로그램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일째 되는 날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장숭은 모든 사람의 돈을 쳐다보았고 저는 그가 이때 만약 나와 시로오가 한 팀으로 합류하기로 동의했다면 분명히 우리가 절대적인 우승팀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게스트들은 절대로 우리 네 사람처럼 뛰어난 돈벌이 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해킹에만 의존한 이 팀을 제외하고 우리 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다들 하산 준비하세요. 돌아가서 짐 좀 정리하고 좀 쉬세요. 이때 결과는 이미 명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장숭의 눈에서 아쉬움을 살짝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션저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번 우승은 분명히 숭밍치와 응웬자의 차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진행자인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저편을 보니 저는 옌자오자오의 미칠 듯이 흥분한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손에 닿을 듯한 마지막 상을 생각하며 오늘 오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션저우 오빠, 들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이겼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는 아마 예전의 망신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마침내 체면을 좀 되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네티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 두 사람이 뭔가 소인배가 뜻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 비교는 너무 정확하잖아. 원래 걔네들이 소인배 아니었어?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묶였으니 션저우는 절대로 우리 샤오샤오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사실 1팀도 좀 아쉽긴 해. 처음에 너무 많은 물자를 사서 조금만 아꼈더라면 분명히 우승은 그들 차지였을 텐데 정말로 우리 네 사람은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행운의 룰렛에 갈 때마다 우리는 마치 물건을 사입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승 자리보다 우리가 섬에서 얻은 경험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응웬자가 여기서 얻은 경험과 우정에 매우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승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천천히 하산했지만 옛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옌자오자오의 안색이 즉시 매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았고 제 옷이 깨끗하고 진흙길을 지나온 사람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즉시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옌샤오, 너희들 어떤 길로 산에 올라왔어? 제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옌자오자오는 즉시 입술을 깨물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를 따라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대로 우리가 올라온 길을 따라가자마자 그들은 즉시 이 길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산하는 길도 순조롭고 빨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산기슭에 도착했고 조금만 더 걸으면 바부 부족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왜 보시 이곳을 지름길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했습니다. 어쩐지 그들이 산에 올라갈 때 우리 그림자도 보지 못했구나. 옌자오자오의 억울한 표정을 보니 저는 아마 그녀가 이 부족이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미치도록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바부 부족 사람들을 아구 부족으로 데려가 거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봇과 함께 바로 부족으로 갔습니다. 옌자오자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부족장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족장이 안에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비난의 말을 듣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바보 부족 사람들을 이끌고 아구 부족과 거래하러 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구 부족은 원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옌자오자오는 그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화가 나서 앞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신의를 지킬 줄 모르는군요.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산에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봇은 그들을 지름길로 안내하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저는 즉시 눈썹을 치켜 올렸고 머릿속으로 출발 전의 광경을 재빨리 떠올렸습니다. 부족장이 봇을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왜 정상에 올랐을 때 옌자오자오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놀랐는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웃으며 션저우를 의미심장하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션저우, 두 사람 대체 그와 무슨 거래를 한 거야? 공감하니 션저우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옌자오자오의 팔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자오자오,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빨리 돌아가자. 하지만 옌자오자오는 즉시 화를 내며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션저우가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임무를 완수했으니 이런 일들을 더 추궁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돌아가자. 이때 그는 옌자오자오보다 훨씬 이성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도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에 네티즌들이 아마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옌자오자오가 붕괴하며 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결국 우승은 우리 차지야. 너희들의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일 뿐이야. 제가 즉시 어깨를 으쓱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잖아. 왜 그렇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거야? 만약 그때 가서 두 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수습하기 꽤 곤란할 텐데.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의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